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 올해 67입니다. 50년을 헌신한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3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그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되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재혼 6개월 만에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제 것을 되찾고 그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남편 얼굴이 흐릿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영정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보,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세 자녀는 모두 멀리 타지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든 그들에게 외롭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실버 만남 앱에서 온 메시지였다. 딸 은지가 권유해서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앱이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참 단정하시네요. 보낸 사람은 정우진. 프로필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성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68, 전직 대학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품이 있어 보이시네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우진은 지적이면서도 따뜻했다. 고전음악 이야기, 여행 경험, 책에 대한 대화가 물 흐르듯 흘렀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서울 북촌의 고즈넉한 찻집에서 만났다. 직접 뵈니 더 좋으시네요. 우진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미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저도요. 사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세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남편이 떠난 지 3년 됐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진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50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다. 자식이 없어 더 외로웠다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한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우진은 매번 작은 선물을 챙겼다. 미숙이 좋아하는 꽃, 클래식 음반, 수제 쿠키. 그의 세심함에 미숙의 마음은 점점 열렸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숙 씨, 제가 너무 빠른 걸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듭니다.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큰아들 준호가 격렬히 반대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겨우 몇 달 만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알아. 우진 씨는 진심이야. 진심?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결국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미숙은 우진과의 재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자녀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미숙은 서운했지만 우진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자녀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신혼 초 우진은 완벽한 남편이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함께 산책하고 미숙의 말을 경청했다. 미숙은 인생의 제2막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제가 투자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투자요? 네, 제자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자를 찾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우선 5천만 원 정도요. 제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기예금이 아직 만기가 안 돼서.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우진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곧 수익 나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며칠 후, 우진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여보,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왜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가 상속 문제로 고생할 수 있잖아요. 미리 공동명의로 해두면 안전하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미숙은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다. 한 달 후, 우진은 또 다른 투자건을 들고 왔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제 후배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얼마요? 1억이요. 하지만 6개월 안에 3억으로 불어날 거예요. 미숙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우진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결정했다. 알았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미숙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5천만 원, 1억, 또 8천만 원. 반년 만에 총 2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우진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발견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다음 타깃 물색 중. 이번 건으로 3억 챙겼음. 다음은 강남 쪽 노인네. 미숙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형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다. 우진이 돌아왔을 때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결심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통장 거래 내역, 우진과의 문자 메시지, 투자 관련 서류들을 모두 복사했다. 어느 날 오후 우진이 외출한 사이 미숙은 그의 서재를 뒤졌다. 책장 뒤에 숨겨진 노트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박영숙 65세 1억 5천, 최순자 70세 2억, 김미숙 67세 진행 중. 미숙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다. 자신이 10번째 피해자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몸을 휘감았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준호는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엄마를 탓할 때가 아니었다. 엄마, 증거는 확보하셨어요? 응, 다 사진 찍어뒀어. 좋아요.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준호는 곧바로 변호사와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탐정 강민주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정우진. 본명이 정기철입니다. 10년 전부터 황혼 재혼 사기로 15명을 속였어요. 전과는 없지만 수법이 교묘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그가 다음 범행을 준비하는 순간을요. 미숙은 계획을 세웠다. 평소처럼 행동하며 우진의 동선을 파악했다. 우진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사업 미팅이라며 외출했다. 탐정이 미행한 결과 그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60대 여성과 만나고 있었다. 새로운 타깃이에요.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며 미숙은 이를 악물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처럼 속고 있었다. 다음 날 미숙은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담보대출 받기로 했어요. 정말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다. 네, 은행 가서 서류 작성하면 돼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은행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상함을 눈치챘다. 로비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기철 씨? 누구십니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진, 아니 정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미숙을 돌아봤다. 당신,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당신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당신을 속였어요. 이 나쁜 건 당신이에요. 10년 동안 15명의 노인을 속이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은 당신이요. 경찰이 정기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며 악을 썼지만 미숙은 차갑게 외면했다. 재판은 석 달 후 시작됐다. 8명의 피해자가 증인석에 섰다. 70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 사람이 제 평생 저축 3억을 가져갔어요. 이제 저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받는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다. 미숙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는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50년을 헌신한 남편을 잃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피고인은 사랑이 아니라 치밀한 사기극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사랑을 원한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검사가 마지막 논고를 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표적 삼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만 총 22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노후가 파탄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 범죄입니다. 정기철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 정기철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22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정기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미숙은 황혼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사기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처음엔 8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며 회원이 늘었다. 미숙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활동가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모임을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 남자가 접근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왔어요. 미숙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탐정을 통해 조사했다. 역시 사기꾼이었다. 미숙은 그 여성이 피해를 입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은 체포됐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저 여성을 찾아가야겠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겪으면 안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미숙는 그 여성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성의 이름은 박정희, 65이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저는 정우진 씨의 아내입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아내? 우진 씨는 독신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분, 아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와 증거들을 보여줬다. 박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였다. 저도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더 잃기 전에 멈춰야 해요. 저처럼 모든 걸 빼앗기기 전에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성은 동맹이 되었다. 그날 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우진의 눈빛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미숙은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다. 며칠 후 우진이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여보, 제 명의로 집을 담보대출 받는 게 어떨까요? 큰 투자건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2억 정도요. 미숙은 순간 폭발하고 싶었지만 연기를 이어갔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미숙는 준호와 통화했다. 아들아,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준비됐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어요. 총 8명이 증언하기로 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해 겨울 미숙는 올해의 사회공헌 인물로 선정됐다. 시상식장은 화려했다. 미숙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거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객석에 앉은 자녀들이 눈물을 닦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딸 은지가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엄마가 걱정 많이 끼쳤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우면서요. 준호도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반대했던 거. 아니야. 내가 옳았어. 엄마가 너무 순진했지. 아니에요. 엄마는 사랑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잘못한 건 그걸 이용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가 아니라 김미숙으로서 살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2년 후 황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국 10개 지부로 확대됐다. 미숙는 각 지부를 돌며 강연하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부산 지부를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같은 처지 사람들 돕고 싶어요. 환영해요. 함께해요. 그 할머니는 부산 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미숙과 심은 씨앗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3년째 되던 해 정기철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숙는 순간 불안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며칠 후 정기철이 미숙을 찾아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예전의 자신감을 잃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미숙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이미 그 감정은 소진됐다. 용서는 못해요. 당신이 저에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는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기철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상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저녁 미숙는 모임 회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12명이 둥그렇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정기철이 왔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사과했어요. 용서는 안 했지만요. 당연하죠.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기분이에요. 박정희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회원 중 한 명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요? 우리 모임 창립 3주년이에요. 촛불이 켜졌다. 미숙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같이 불어요. 하나, 둘, 셋. 촛불이 꺼지고 박수와 웃음이 터졌다. 미숙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몇 달 후 미숙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황혼의 반격 마이너스 소가도 다시 일어선 67세의 기록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있었다. 선생님,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냈어요. 신고했고 일부 돌려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미숙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 몇 달 후 미숙은 정부 초청으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노인 대상 사기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인들이 외롭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미숙의 증언은 뉴스에 보도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부끄러운 건 저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자들이에요. 추징금 22억 중 미숙은 자신의 피해액 2억 3천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를 돌려받았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정의는 실현됐다. 그해 가을 미숙는 국제노인 인권 포럼에 초청받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외국. 모든 게 낯설었지만 미숙는 당당했다. 연단에 선 미숙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통역사가 영어로 옮겼다. 저는 한국에서 온 67세 김미숙입니다. 3년 전 저는 황혼 재혼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됐어요.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가진 전사들이에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미숙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미숙는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갔다.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노인 인권에 대해 강연했다.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협력해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정부에서 노인보호법 개정한대요. 엄마 활동 덕분에 노인 대상 사기 처벌이 강화됐어요. 정말? 네, 형량도 늘어나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대요. 미숙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법정을 나서는 미숙을 준호가 껴안았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지. 그리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4년째 되던 봄, 미숙는 칠순을 맞았다. 자녀들과 모임 회원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다. 작은 식당을 통째로 빌렸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케이크 촛불을 끄며 미숙는 소원을 빌었다. 이 모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길.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큰아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섰어요. 엄마 사랑해요. 딸 은지도 나섰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미숙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이 달려와 껴안았다. 회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큰 원을 만들었다.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그래요, 함께요. 그날 밤 미숙는 집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알아요. 진짜 인생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미숙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5년째 되던 여름, 황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았다. 미숙는 청와대에 초청받아 대통령을 만났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미숙의 인터뷰가 나왔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속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다. 그해 겨울 미숙는 손자를 처음 안았다. 딸 은지가 출산을 한 것이었다. 엄마, 아이 이름을 희망이로 지었어요. 희망이? 네, 엄마가 저희에게 준 희망이요.
미숙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내가 자랄 때쯤엔 노인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세상이 될 거야. 아기가 미숙을 보며 방긋 웃었다. 6년째 봄, 미숙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함께 일어서는 힘- 황혼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번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었다. 출판 기념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미숙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책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힘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책은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로부터 1년 후 미숙는 UN 노인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었다. 첫 회의에 참석한 미숙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활동가입니다. 제 경험이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함께해요. 그렇게 미숙의 활동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72세가 된 어느 봄날, 미숙는 남편 산소를 찾았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여보,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속고 넘어지고 절망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다. 미숙는 눈을 감고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미숙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여보.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산을 내려오며 미숙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선생님, 저 오늘 사기꾼 고소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미숙는 답장을 보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미숙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그리고 함께. 어느 봄날 미숙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다. 여보, 내가 큰일을 겪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잊지 않았어. 준호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임 회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생님, 오늘 또 한 명 구했어요.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신호들 보고 바로 신고했어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며칠 후 미숙는 피해자 모임 정기 모임을 주최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박정희가 앞으로 나왔다. 정기철에게 속을 뻔했던 그 여성이었다. 저는 미숙 선생님 덕분에 5천만 원만 잃고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그 돈도 재판 후 돌려받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다. 미숙은 박정희를 껴안았다. 환영해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저녁 미숙는 혼자 집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진짜 복수는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돕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미숙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노인 대상 범죄 실태를 알리고 예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미숙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미숙의 용기에 감동했고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람한테 속을 뻔했는데 프로그램 보고 알아챘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숙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1년 후 미숙의 모임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다. 황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었다.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사무실도 마련했다. 전문 상담원과 변호사가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숙는 한 노부부를 상담했다. 70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가 한 남자한테 속아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숙는 차분히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희망이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2달 후 그 노부부는 사기꾼을 고소했고 돈을 돌려받았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서로 돕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 후 미숙는 75세가 됐다. 황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 25개 지부, 회원 3,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노인 대상 사기 범죄는 미숙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40% 감소했다. 어느 가을 오후 미숙는 손녀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5살이 된 희망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 왜?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해준대요. 미숙는 웃으며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는 거요? 응.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그게 진짜 힘이야. 아, 희망이도 그렇게 할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도 꼭 그렇게 하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숙는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미숙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립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문 링크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